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지난달에는 제가 이제 꿈과 목표 설정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븐 코어 중에서 이제 제품명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미팅 참석과 이제 소비자 만들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3교시고요. 성공 습관으로는 이제 두 번째 코어 2고요. 미팅 참석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공 습관 코어 미팅 참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애터미 사업은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팅을 하세요. 미팅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이 애터미 사업에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한다면 미팅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 이제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함께 뛰는 마라톤입니다. 이 미팅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다 보면 팀워크가 생겨요. 누구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하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뛰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에 이제 플러그인 되시라 이런 말씀을 이제 좀 드리는데, 플러그인은 뭐겠습니까? 코드가 어떤 전기밥솥 같은 경우 코드를 딱 이렇게 꽂아 놔야 뭔가 밥이 된다든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처럼 하루 종일 이렇게 뭔가 전기가 흘러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플러그인이 딱 돼 있을 때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원리처럼 우리도 미팅 참석을 했을 때 어떤 열정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시스템에 플러그인 된 부분이 좀 헐렁헐렁 한다든지 아니면 꽂았다가 뺐다가 꽂았다가 뺐다가 그러면 이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밥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밥솥을 이렇게 밥솥에다가 이제 밥을 할 때 이 코드를 꽂았다가 뺐다가 꽂았다가 뺐다가, 예를 들어서 미팅 참석을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처럼 꽂았다가 말았다가 꽂았다가 말았다 이렇게 하면 밥이 안 되는 거죠. 밥이 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덜 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안 됩니다. 밥이. 근데 그것처럼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꽂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팅에 참석하는 이유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파트너를 또 변화되기 위해서 파트너를 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파트너가 초대가 되어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복제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미팅장은 우리 사업자의 주유소, 힐링 캠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이렇게 석세스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만에 가는 거죠. 근데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반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큰 미팅장에 갔을 때 그때 내가 어떤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셔가지고 미팅장에서 어떤 분이 또 나와 비슷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잘 극복했더라.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또 다시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 기름이 이렇게 부족할 때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미팅장에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정과 에너지를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미팅에 참석하세요. 그러면 파트너가 나오면 내가 참석할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뭔가 이치에 안 맞아요. 뭐냐면은 파트너가 나왔을 때 미팅에 참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팅에 오실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먼저 나와서 닭이 되어야, 그래야 알이 나오는 거지. 알도 안 나온 상황에서 이제 내가 먼저 닭이 되겠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병아리에서 알에서 나와서 병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병아리에서 닭으로 이렇게 빨리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먼저 미팅에 참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임계점이 차요. 여러분들의 교육에 대한 임계점이 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차게 되면은 파트너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아직 파트너가 생기지 않았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미팅을 다녔는데도 미팅에 참석했는데도 아직까지 파트너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까지 나의 미팅 참석에 대한 임계점이 차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스폰서가 참석하는 미팅, 그리고 스폰서가 또 추천하는 미팅에는 무조건 이제 스폰서가 이제 파트너분들이 참석을 하는데, 파트너가 참석을 하는 미팅에 스폰서는 필수 참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파트너일 수도 있고요, 스폰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폰서 입장에서 볼 때, 나는 그거 다 들은 거야. 그거 뭐 나는 지난달에 들었기 때문에 석세스 뭐 원데이 세미나 그 부분은 그냥 우리 사장님들끼리 다녀오시면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 팀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장이라고 어떤 축구 경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팀의 주장인데 나는 경기 많이 뛰어봤으니까 너희들끼리 뛰어 해가지고 11명이 뛰는 축구 경기에서 10명이 뛰게 하면은 그 경기는 진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스폰서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나는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들으세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파트너가 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조직 확장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 미팅 참석에 들쑥날쑥하는 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분에 대해서는 스폰서나 또 그분의 파트너분들이 그분을 바라볼 때 신뢰가 없죠. 뭐냐면은 미팅 참석 본인이 약속을 했는데 그거 갈게요 했는데 이번에는 뭐 힘들어서요. 이번에는 뭐 누가 다른 약속이 생겨서요. 이런 식으로 약속을 깨게 된다면 그분과 같이 사업을 할 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팅이나 이제 세미나 중에 막 이렇게 카톡을 본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검색한다든지 해서 집중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미팅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뭔가라도 배워가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그런 자세를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왔으니까 그냥 나 알아서 딴짓 할게요. 이거는요. 그분의 자세에서 실패의 기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미나장이나 어떤 미팅장에 이렇게 있다 보면 좀 시간이 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조금 지루하다고 나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거린다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 이렇게 어슬렁거리기가 좀 그러니까 파트너를 불러내요. 불러내가지고 세미나 열심히 이렇게 듣고 있는 파트너한테 잠깐만요 이래가지고 막 거기서 뭐 우리 사장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또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미나라는 큰 어떤 미팅에 오셔가지고 아니면 어떤 강의장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듣고 있는 분이 거기에서 정말 최고의 강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본인이 거기에다가 그 교육을 제외시키고 본인과 어떤 상담을 하는 시간을 보낸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담인데 그걸 그 시간에 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시간 낭비죠. 예. 그리고 세미나에 오신 분이 이제 특히 이제 뭐 스폰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 오신 분들이 너무 이제 안타까워요. 그래서 막 이번에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막 세미나에 뭐 이렇게 같이 좀 한두 장 정도 사진 찍어서 우리 이렇게 뭐 왔어요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뭐 이번에 이런 강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 생중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올리는 분을 파트너 사장님이나 아니면 그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그 스폰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미나 집중을 안 하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세미나에 오지 않은 분들은 그 어떤 내용을 아무리 상세히 우리가 말이나 이런 걸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요 그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를 모릅니다. 그건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옆 사람하고 뭐 저 강사가 어떠냐 하면서 막 옆으로 막 옆에 옆 사람과 막 대화한다든지 이번에 뭐 이 강의가 뭐 어땠는지 하면서
옆 사람과 막 이렇게 대화를 한다니 하면은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좀 피해를 끼치는 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삼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강의가 이제 끝났어요. 미팅이 이제 큰 어떤 세미나나 어떤 그런 게 이제 끝났을 때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 왜냐하면은 어떤 분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은 이분은 계속 불평불만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비비불하지 말자 그래서 비비불 중에서 불평, 불만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게 못마땅한 게 좋았는데 꼭 그래요. 오늘 뭐 이번 세미나 좋았는데 그 강사가 말이야. 그 마지막에 나온 강사였지. 그분은 좀 별로였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분은 왜 넥타이를 저 넥타이를 입고 왔어? 저분은 왜 신발이 저래? 저 주얼리 저거는 왜 저래 반짝거려? 이런 식으로 뭔가 또 이렇게 트집을 잡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사업 잘 됐겠습니까? 안 되죠. 저희가 그분이 이제 어떤 그런 불평을 할 때 주변 반응을 봤어요. 제가 쭉 보니까 아니 다 좋았는데 왜 저분은 저러지? 이런 표정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조금 이번 강의 중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더라도 전체적으로 그중에서 하나만, 그죠? 하나라도 내가 그분이 정말 힘든 과정 속에서 정말 애터미 사업 성공한 부분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면서 하나라도 이렇게 뭔가 감동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요. 다른 분들도 다 그걸 이야기해요. 저는요, 저는 또 어땠어요? 이러면서 다 긍정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만약에 부정적인 걸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나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러면서 또 그게 휩쓸려 가요. 여러분들께서 이 자세, 그죠? 긍정적으로 그리고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자세, 요거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성공 원리를 보면요. 소비를 하고 유통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이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제 성공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복제를 시키는 거거든요. 소비를 시키고 유통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를 시키는 건데 누구를 시키는 거냐면 이제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 인간관계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애터미 사업을 왜 해야 되고, 그죠? 꿈과 목표 있죠? 목표, what.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건데, 이 how의 핵심은 뭐냐면 조직화예요. 조직화. 예. 조직적으로 소비시키고, 조직적으로 유통시키고, 조직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이 how의 어떤 제일 큰 부분은 조직이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만 애터미 사업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글로벌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조직이라는 부분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다 해야 돼요. 혼자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보험하시는 분들은 자기 실적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실적도 메꿔넣어야 되고 모든 부분에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는 거죠. 힘을 합하기 위한 이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팅에 참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팅에 빠져가지고는 조직이 안 돼요. 조직화가 안 되니까 사업이 힘들어지는 거죠. 예. 미팅 참석에 대해서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파트너분들한테 강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은 뭡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요. 인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학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운도 있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이걸 다 그걸 엔드 조건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의 능력이에요.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에서 능력은 그게 아니고 시스템대로 하는 끈기예요. 끈기. 끝까지 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면요. 스폰서에 대한 확신, 시스템에 대한 확신, 회사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없으면 이걸 끈기 있게 끝까지 안 해요. 못 하게 된다. 왜?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석세스 아카데미 계속 가는 거 맞는 거예요? 이렇게 미팅 우리가 모이는 게 맞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센터에 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의심을 가지고 그 방법에 대해서 자기만의 방법, 마이웨이로 흘러버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시행착오로 맺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스템들하는 끈기는 일단 저 방향이 맞다라는 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걸 끝까지 하는 건데요. 저 방향, 이 방향이 뭐냐에 대해서 가이드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향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만 헷갈리지가 않아요. 하다가도 이게 맞아? 고개 갸우뚱갸우뚱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들하는 끈기가 우리 애터미 사업의 능력인데 이 부분을 우리 가이드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방향을 꼭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팅의 종류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1대1 미팅들이죠. 이제 나하고 그리고 내 지인 아니면 뭐 내가 좀 알고 있는 분들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하고 1대1로 이렇게 미팅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기에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작할 때 우리가 장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만나는 장소가 제일 중요한데요. 제일 좋은 것은 애터미 비즈니스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센터가 제일 좋죠. 근데 센터에서 모이기가 조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캐나다나 아니면 뭐 미국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뭔가 센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자기 본인 집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 집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분당까지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분당 탑센터가 있었는데도 저희가 저희 집에서 미팅을 많이 했고 개별 미팅요. 1대1 미팅을 많이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센터로 초대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사정에 따라서 그건 뭐 하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어떤 이 비즈니스 1대1 미팅을 했을 때 비즈니스 미팅으로 발전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이렇게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고 뭔가 분산돼 있고 오시는 분이 다른 기대를 하고 오거든요. 뭐냐면 식당은 밥 먹는 것이고 커피숍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뭔가 이렇게 수다 좀 떨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비즈니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뭔가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보여줄 게 없어요. 우리가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뭔가 나의 말밖에 보여줄 게 없고 제품이라든지 우리 애터미의 제1번 툴이 뭐예요? 제1 툴이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을 좀 체험시켜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어떤 공간이 안 되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하는 이 1대1 미팅을 하는 게 제일 쉬웠고요. 제일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할 때도 혹시라도 이제 1대1 미팅이지만 나하고 거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시면 그런 분이 누구예요? 이제 스폰서분들이죠. 스폰서분 중에 한 분이라도 나와 같이 함께 이렇게 미팅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모임이라든지 무슨 가족 모임, 동창 모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처음에 많이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처음에. 그게 이제 혼자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계모임이나 이렇게 나보다도 좀 애터미 사업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곳. 그러니까 내 입은 하나잖아요. 우리는 말로 하는 비즈니스인데 이 내 입이 많은 곳, 나를 거들어줄 입이 많은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기는데 그분이 어, 그분이나 아니면 뭐 상대편이 예를 들어서 애터미 사업을 잘 모르는 분들이 나보다 더 많다. 3명, 4명이 되는데 나 혼자 가서 그걸 감당을 해야 된다. 백전백패입니다. 안 됩니다. 나 혼자 여러 명을 상대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창 모임에서 예를 들어서 그 동창분들을 나의 소비자로 다 만들고 싶다. 사업자로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요. 그중에서 가장 동창 모임에 가셔서 충실하게 동창 모임을 하세요. 하시면서 그중에서 한 명 내지 2명 정도를 딱 이렇게 찍으세요. 저분 그러니까 Q&A 여러 가지 이런 FRM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은 그분이 요즘 뭐 어떤 뭐 몸이 아프다든지 피부가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뭔가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이 캐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니즈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동창 중에서 한 명 내지 2명 정도를 찍어서 1대1 미팅을 하세요. 한 명씩 한 명. 그래서 애터미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반응을 이끌어낸 다음에 그분을
나의 협력자로 삼고 난 다음에 나와 그 친구가 같이 또 한 사람, 또 동창 한 분을 또 소비자로 만들어서 그분 밑으로 회원가입을 시켜주면서 협력을 시켜드리는, 그러면서 동창분들을 다 가입을 시키고 나의 협력자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시간을 무시하고 그냥 한 방에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잘 안 됩니다. 자, 1대1 미팅은 장소가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2대1 미팅, 3대1 미팅이죠. 이제 스폰서분하고 같이 이렇게 내가 스폰서분을 어떤 소비자한테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거죠. 그 소비자분들은 이제 내 스폰서분한테 이렇게 소개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초기 사업자분들은 이 2대1 미팅이나 3대1 미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대1 미팅에서 내 한계가 드러날 수 있거든요. 초기 사업자분들 말씀입니다. 초기 사업자분들이 아직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나 정보나 어떤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분이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아이고 그것도 모르면서 사업하냐? 그리고 애터미 사업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이런 거는 있지만 어떤 그 고객과의 어떤 접점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스폰서분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2대1, 3대1 미팅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초기 사업자분들은 스폰서분을 정말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서 호일러를 많이 해놓으시고, 이 만나시는 우리 고객분들한테 스폰서 자랑을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본인의 사업이 잘 돼요. 본인의 사업이 잘 되고 이 2대1, 3대1 미팅을 통해서 사업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 2대1, 3대1 미팅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알아서 좀 해볼게 하면서 소개를 안 해주고요. 스폰서한테 소개를 안 해주고 그냥 자기 혼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느려요. 속도가.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신의 어떤 애터미 사업에 대한 능력 하나만 가지고 일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이제 혼자만의 노력밖에 안 되는 거죠. 혼자의 파워백이 발휘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스폰서분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은 힘이 합해져요. 그리고 팀으로 이렇게 한번 만나고 난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분이 이 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스폰서가 두 분이 가서 이분을 이제 초대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팀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2대1, 3대1 미팅을 정말 잘 활용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스폰서분한테 내 고객들을 다 소개를 시킬까, 만나게 해드릴까, 쇼 더 피플을 할까, 요것을 생각하시다 보면 초기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미팅이죠. 라인 미팅은 이제 1대1이나 팀워크 미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협력자가 됐어요. 어떤 소비자가 조금 관심 사업자가 되어서 그분이 좀 애터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좀 나도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반응들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라인 어떤 팀장님이나 국장님 아니면 뭐 본부장님 이런 통해 가지고 그 밑에 어떤 그 라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 라인 미팅을 이제 하는 거죠. 한 5명, 10명 정도 되는 소규모 미팅부터 해서 뭐 50명, 100명까지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한 4명, 5명 뭐 요런 정도 이렇게 모이는 라인 미팅부터 해서 이렇게 모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렇게 작은 미팅부터 해서 계속 모이셔야 돼요. 카톡방도 그렇게 너무 큰데 이렇게 탁 집어넣고 카톡방을 너무 큰 뭐 몇백 명 되는 곳에 탁 그분을 초대를 하면요. 뭐 환영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환영합니다. 한 10개, 20개 정도 받고 나면요. 그다음에 부담스러워서 휙 나가버려요. 그런 분들도 있다.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미팅부터, 라인 미팅부터 시작을 하세요. 3명, 4명도 상관없고요. 5명, 10명 사이 요런 정도 라인 미팅부터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라인 미팅을 하세요. 만나서 이런저런 꼭 형식에 이렇게 꼭 형식을 가지고 라인 미팅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셔서 그분과 친분도 쌓고, 그리고 내가 여기 이 팀에 애터미 팀의 한 팀이구나, 한 멤버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만나는데, 만나다 보면 이제 좀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뭔가 그분이 뭔가 좀 애터미 비즈니스에 좀 관심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꼭 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만날 때마다 커피숍이나 뭐 만날 때마다 식당이나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떠돌아다니면은 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라인 미팅을 하더라도 어떤 장소를 딱 정하시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와 비즈니스가 아닌 것이 차이가 나는 거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센터와 비슷한 이런 사무실 있죠. 이런 사무실이나 아니면 장소를 꼭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 그게 이렇게 좀 애터미 제품도 좀 꾸며놓고 이렇게 정기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꼭 정하셔야 된다. 이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커지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지역별 장소가 꼭 필요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인 미팅이 이제 좀 이렇게 크다 보면은 전체 이제 좀 큰 한 뭐 몇백 명, 뭐 몇십 명, 뭐 한 100명 정도 되는 이런 미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미팅들은 요즘은 이제 줌 미팅으로 많이 합니다. 줌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줌에서도 줌 미팅도 하나의 미팅이에요. 이 미팅을 잘 활용하시면 우리 지금 이제 글로벌 이제 탑 그 잉글리시 세미나 우리 세미나처럼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로 엮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라인 미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라인 리더십에 맞게끔 우리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라인 미팅을 꼭 개최를 하시고 꼭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주최를 하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데이 세미나나 부업가 세미나 같은 세미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한국 같으면 오롯 비전홀이나 파크, 애터미 파크 같은 데서 이제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세미나에, 원데이 세미나나 부업가 세미나에 꼭 참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그리고 석세스 아카데미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는 이렇게 있으면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세미나에 우리 모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우리가 팀워크가 계속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계속 성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석세스 아카데미인데요. 필수 미팅이죠. 석세스 아카데미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성장을 시키시면 되는데, 이 석세스 아카데미는 이제 미팅의 종착지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미팅들 한 달 동안에 이런 미팅 저런 미팅 1대1 미팅 뭐 라인 미팅도 하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석세스 아카데미에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잘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이 석세스 아카데미를 잘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본인의 사업이 계속 커지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는 석세스 아카데미의 소실적 멤버가 몇 명이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초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석세스 아카데미 초대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쉽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다른 일에 비해서 석세스 아카데미에 어떤 분을 초대하는 거는 쉬워요. 뭐 초대만 하면 되니까. 근데 어렵다는 건 뭐냐면,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고 석세스 아카데미를 초대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정이 없으면요, 초대가 안 돼요. 간다 그랬다가도 안 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석세스 아카데미에 초대를 했는데 한두 사람이 이렇게 좀 온다 그랬다가 안 오고, 아니면 나 그런데 안 가 뭐 이러면서 이제 거절하고 하면요, 힘이 쭉쭉 빠지고요. 그러면 본인도 석세스 아카데미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께서 확신이 있어요. 신념이 있어요. 아, 석세스 아카데미는 초대를 하면은 사람들이 거절할 거야. 거절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5년 거절했어요. 근데 왔잖아요. 그죠? 왔는데 오고 나서 총장이 됐어요. 그러면 초대할 만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석세스 아카데미를 한 방에 그냥 한 번에 모두 다 초대하겠다? 그거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걸 바라신다 그러면 차라리 로또 복권 사시는 게 나아요. 그것도 안 될 확률 많죠. 여러분들 석세스 아카데미는요, 절대 로또 복권처럼 그렇게 로또 복권 확률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더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초대하면요, 끝까지 한 명도 빠지는 것이 다 초대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문제일 뿐이죠, 여러분.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여러분들의 명단 속에서 석세스 아카데미에 초대하는 그 분들의 명단이 지워지지만 않으면요, 초대가 돼요. 그래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정말 우리가 참석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유의를 해서 참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폰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유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요.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할 때 그냥 참석하지 마시고 결단하고 참석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요? 신규 참석자와 파트너를 섬기는 날이죠. 본인의 힐링데이고요. 사업을 다시 리스타트하는 날이고 재결단의 날이에요. 그리고 또 즐거운 날이죠. 축제의 날이고, 그리고 세미나 듣는 중에 스마트폰 꺼놓는 날이에요. 그리고 바른 자세와 진지한 자세로 석세스 아카데미 듣는 내내 여러분들께서 솔선수범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흐트러진 자세를 보여주시면 안 돼요. 흐트러진 자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 그죠? 스마트폰 보거나 졸거나, 그죠? 막 어슬렁어슬렁거리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보이지 마시라는 거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결단 안 하면 방심하게 되니까요. 두 번째, 석세스 아카데미에 이제 참석할 때 비용이 발생되거나 또 교통비가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간식도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더치페이를 꼭 필수적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석세스 아카데미 이제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우리가 스폰서에게 꼭 신규 참석자분들을 이렇게 신규 참석자분들은 이제 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단체나 팀별 인증 사진을 꼭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뭐 먹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온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애터미 간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자기 먹을 거를 가져와 가지고 나누어서 먹는 그런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끝나고 났을 때도 중요하죠. 세미나가 끝났을 때 그냥 쌩 하면서 그냥 뭐 언제 어떻게 오셨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쌩 사라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끝날 때라도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스폰서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이 이제 조금 일찍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카톡으로라도 아이고 제가 끝까지 못 있어서 죄송합니다. 스폰서님 수고하십시오.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상호 기가 인수는 좀 필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규로 참석하신 분을 우리 스폰서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고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신규 참석자의 경우 48시간 내에 꼭 그분과 후속 미팅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석세스 아카데미를 어떻게 보내느냐,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한 달 한 달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굉장히 이제 커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단체 사진을 왜 찍느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사진 찍기, 나는 이때까지 사진 찍기 싫었는데 막 사진 찍는 게 너무 싫대. 여러분, 그분은요, 그러면 팀워크 비즈니스를 안 해보신 분이에요. 팀워크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가 단체 인증 사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나 여기 있네. 자기 이 사진 딱 보면요, 자기 표정만 딱, 눈 감았나 안 감았나 자기 얼굴만 봐요. 그럴 정도로 여기에 소속감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작은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이런 사진들도 찍어 놓으시면서 우리가 그래야 팀워크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이 단체 사진 찍는데 빠진 사람은 뭐예요? 여기 참석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팀워크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팀워크 있는 우리 사업자들은 이 단체 사진 속에 본인이 여기에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가시거나 중간에 가버리시면 여기 또 사진도 못 찍는 거죠. 자, 그래서 미션 5, 이제 미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석세스 아카데미에 필수 참석하는 부분을 이제 결단을 하시는 거고요. 12번 참석을 한번 해보시면은 오토 판매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라인 미팅에 참석하고 센터 미팅, 그리고
그리고 굿모닝 애터미나 원데이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이렇게 일정표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일정표가 있으면 여기에 자기가 올 수 있는 날,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날을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미리미리 그 전달에 이게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제가 참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줌 미팅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저녁 시간이니까 제가 부업자니까 만약 이분이 부업자라고 보면요. 부업자니까 저녁 시간에는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석세스 아카데미는 제가 휴가를 내서 이날은 꼭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제가 쉬는 날인데 요 날은 애터미 데이로 해서 요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폰서님과 함께 애터미 사업에 전념하는 날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24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터미 사업은. 그게 아니고 정해진 날에 여러분들께서 몸을 움직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자율적으로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자, 이런 부분들을 하시라는 거죠. 이런 미션을 매달, 그죠? 매달 일정표를 보고 여러분들 이 일정표를 온라인 일정표라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만들어서 자, 애터미 데이가 언제예요? 우리 사장님 애터미 데이를 스폰서님과 함께 하는 이 애터미 데이 이날은 온전히 애터미 사업을 위해서 빼놓는 날이에요. 요 날은 언제냐? 요거를 꼭 정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줌 미팅 참석하실 때 이제 화면을 가로 방향으로 하라. 그리고 오피스룩을 가져라. 이제 입어라. 그리고 리더 배지를 이제 착용하자. 그리고 채팅방 이름이나 직급을 꼭 이제 넣자. 요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줌 미팅 이제 10분 전에는 꼭 이제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소거라든지 비디오 설정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이제 스폰서분하고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이 부분에 좀 실수가 없게끔 어떤 분들은 이제 스피치를 시켰는데 음소거를 해놓은 상황에서 계속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한 1분 정도. 그러니까 막 오만 전화를 하고 막 해도요.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있어요. 그럴 경우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주변의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 흑기침 같은 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음소거를 안 해놓은 상황에서 해놨는지 안 해놓은지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옆에서 막 달걀달걀거리고 막 이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 빨리 잠가버리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본인의 오디오 상태 항상 체크를 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카메라 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카메라를 만약에 끄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 자세가 흐트러지게 돼 있거든요. 눕게 될 수도 있고요. 뒤로 이렇게 기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잠깐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카메라를 내가 끈 상황에서는 내가 조심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줌 카메라 방향이 본인 얼굴을 자연스럽게 비춰야 되는데 막 천정이 나온다든지 막 이렇게 반 잘려 있어요. 그리고 콧구멍이 막 나와 이렇게. 아니면 가상화면인데 막 뒤쪽하고 막 잘 안 돼가지고 뭔가 자꾸 뒤에서 막 불타는 가상화면이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보이는데도 그걸 제어를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 좀 이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거치대를 이제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이게 뭔가 안 맞는 분들은 스마트폰 거치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나 스피치 하시는 분들은 꼭 마이크를 쓰셔야 돼요. 마이크를 안 쓰시면 이게 울리거든요. 그냥 스마트폰 마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울려가지고 조금 뭉개져서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나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꼭 사회나 스피치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급적 PC나 탭북처럼 이렇게 좀 큰 화면으로 이렇게 참석하셔야 돼요. 스마트폰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음식물이나 이제 딴짓 이건 자제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자 이제 줌 미팅 끝났습니다 하면은 쌩 하고 나가는 분들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고했습니다. 예, 아유 오늘 사회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스폰서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인사 한마디 하고 그러고 나가시는 거죠. 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나 이제 미팅을 개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서로 팀워크로 잘 해보시면 되는데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셔라. 미팅을 개최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센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스케줄 조정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스케줄은 이제 전업자 같은 경우는 낮 시간에 많이 하실 거고 직장인 많으신 경우는 이제 저녁 시간으로 이렇게 스케줄을 잡으시고 그리고 주부분들이나 이런 분들 위해서 또 낮 시간에 오전 시간에 이렇게 하고 또 점심 식사도 교제하고 이런 식으로 또 하시고 그리고 습관화를 시킬 수 있게끔 더 이렇게 어떤 센터의 이제 일정표를 보면요. 월요일부터 막 일요일까지 계속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이제 큰 센터 같은 경우는요. 큰 분당 탑센터처럼 큰 센터는 이런 미팅도 있고 저런 미팅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센터의 참석 인원도 일정 수준 정도인데 월요일부터 막 일요일까지 계속 시스템을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시스템이 너무 헤퍼져요. 너무 헤퍼지면은 사람들이 선별하게 되기는 여기는 가고 여기는 안 가고 이렇게 선별하게 되면요. 본인이 나중에 필수적인 미팅도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센터 일정표 이렇게 짜실 때 너무 헤프게 짜지 마세요. 꼭 와야 되는 미팅, 필수 미팅 위주로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율에 맡기고 그리고 애터미 데이 때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스피치를 하게 되거나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신규 참석자 같은 경우 너무 막 강요를 한다든지 스피치를 너무 막 강요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다음으로 그냥 미루시면 돼요. 한 번 오고 안 올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3분 스피치를 연습하셔가지고 시간 개념을 어떤 분은 이제 스피치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한 혼자서 10분, 20분 하시는 분들 중간에 이렇게 제재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3분의 개념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말을 하는데 시간 개념을 모를 수가 있어요. 너무 이제 스피치 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3분 스피치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꼭 시키시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참석하시는 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스피치를 하려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또 해야 되고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그러지 마시고 최근에 있었던 활동이나 경험담, 뭐 신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분 내에 그냥 할 수 있게끔 그래서 10명 전후의 소규모 미팅 같은 경우는 가급적 모든 참석자가 스피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미리 이제 대규모로 뭐 50명, 100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는 오늘 여기 이렇게 들어보시고 소감 스피치 한번 해주세요 하면서 손을 들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조금 미스 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뭐냐면은 막 이렇게 시간 개념이 없는 분을 만난다든지 그리고 어떤 분은 막 부정적으로 막 부정적인 자기가 힘든 이야기 막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된 분들은 막 손들게 해가지고 미팅을 해가지고 그 후속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경우는 꼭 미리 검증된 스피커를 훈련된 분들 통해서 추천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피치를 하라 그러는데 막 스피치 하면 고개 푹 숙이고 막 전부 다 피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억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나 좀 스피치 하고 싶으면 막 손 막 들고 막 내가 먼저 할게요.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센터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이나 5분 스피치, 3분 내지 5분 정도 스피치를 할 때 요 부분에 맞게끔 이렇게 30초, 1분, 1분, 30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요게 3분이거든요. 3분에 맞게끔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라는 거죠. 이 연습을 여러분들께서 하면서 파트너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켜주셔야만 여러분들의 조직도 그게 복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스피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신감을 얻고 왜냐하면 3분 스피치가 나중에 우리가 환영사가 되는 거거든요. 7분에서 8분 정도 하는 환영사가 되는 겁니다. 그걸 미리부터 지금 연습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1대1 미팅하거나 2대1 미팅할 때 why 애터미 내가 왜 애터미 하는 줄 아세요? 하면서 누가 물어보면요. 이 3분 스피치 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피치 하는 분이 주의하실 점은 본인이 좀 기분이 다운되어 있거나 좀 힘들면
스피치를 제가 오늘은 좀 그래가지고 스폰서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오늘은 좀 스피치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피치 이제 마이크를 잡아서 그러면 조금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요즘 힘들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눈물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좋아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요. 막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데요.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은 전염됩니다, 여러분. 눈물 전염되는 거 아시죠? 예? 이게 힘들어서 막 제가 있잖아요. 요즘 애터미가 너무 힘들고 가정 형편도 너무 힘들고 막 이래버리면 이게 눈물이 팍 흐르면요. 다른 사람들도 울적해져요, 이게. 여러분, 좀 열정적으로, 그죠? 좀 뭔가 내가 좀 거절을 겪었어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좀 거절을 겪어서 내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러면 이걸 회장님 강의를 듣든지 오늘 아침에 듣든지 해가지고 조금 업을 시킨 다음에 스피치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좀 극복을 할 예정입니다. 좀 응원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비속어라든지 뭐 욕이라든지 이거는 자기 인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는 이런 스피치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좀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미팅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스타팅 포인트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요. 이미 성공 고속도로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는 할 수 있다는 거죠. 1차선, 2차선. 1차선을 빠르게 달리다가도 2차선, 3차선을 조금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휴게소에 가서 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또 나와서 또 열심히 달리다 보면 또 1차선 달리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기만의 속도에 맞춰 가지고 이 석세스 장소, 성공 장소에 우리가 다 올라가게 되는데 미팅에 참석하지 않는 이분들은 마이웨이를 타는 거예요. 마이웨이는 뭐냐면 처음에는 좀 가는 듯해요.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다가 불현듯 의심이 드는 이게 맞는 거야? 이 길 맞는 거야? 하면서 빠져버려요. 빠져서 자기만의 길을 가다가 목적지와는 영 상관없는 곳에 당도하게 되면은 자기는 부산을 가야 되는데 바닷가에 또 와 있는 거예요. 바닷가는 바닷가인데 저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와가지고 여기가 아닌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잘못 왔구나.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지 다시 들어갈 데가 없어요. 들어갈 데가 없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우리가 시스템, 그죠? 교육과 훈련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걸 타다가 고속도로를 타다가 마이웨이로 자기 생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웨이는요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정도는 그냥 미팅에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정도는 석세스 아카데미 안 나가도 될 것 같은데 그날 내가 누구 중요한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석세스 아카데미 다음에 가지. 요런 하나의 생각부터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작은 생각부터 빠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이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가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가시게 되면은 스폰서분들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장님 뭐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자기 생각이 굳어진 사람은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미팅 참석을 굉장히 이제 제가 또 중요하게 이제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비자 만들기인데요. 자, 소비자 만들기는 제품을 하인으로 보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품을 하인으로 보려라. 어떻게? 맛보게 하고 발라주고 빌려주자. 제품을 깔고 앉아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제품을 이렇게 좀 내가 쓰고 싶은 제품들 한두 가지 좀 더 사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 제품을 내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먼저 맛보게 하고 발라주고 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을 내가 펌프에 있는 물을 내가 퍼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전에는 마중물이라는 걸 부었어요. 마중물이라는 걸 좀 부어줘야 이렇게 펌프질을 했을 때 물이 올라와요. 근데 이걸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맛보게 하고 발라주고 빌려주는 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 입만 가지고 카다로그 들고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맛보게 하고 빌려주고 발라주면서 타인으로 그냥 야, 너 가서 좀 일해봐봐 하면서 제품을 많이 뿌리셔야 돼요. 처음에. 이걸 많이 뿌리신 분은 잘 되실 거예요. 자, 뿌리는데 어떤 제품을 뿌릴까요? 자기가 감동이 있는 제품을 뿌릴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써보지도 않고 별로 좋지도 않다고 생각되는 제품을 써보라고 맛보게 하고 발라주고 빌려줄까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 1번으로 가는 겁니다. 제품 애용. 제품 애용을 많이 하신 분은 제품을 하인으로 많이 뿌려요. 왜? 맛보게 하고 발라주고 빌려주고 싶어져요. 자꾸.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써봐. 해주고 싶어져요. 왜? 야, 너 피부 좋아질 거야. 너 건강 좋아질 거야. 이렇게 시키지도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하인으로 많이 부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특징을 말하고요. 효과로 전달하셔야 돼요. 전달이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될 거고 기대가 되니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품 감동을 먼저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그분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지 이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카탈로그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고객의 성향이나 관심 제품, 그분이 어떤 제품에 화장품에 관심 있는지 건강기능식품에 관심 있는지 이런 부분은 내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객의 성향이나 관심 제품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걸 토대로 우리가 체험용 작은 선물이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이제 좀 전달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혹시라도 이제 라면이나 김, 고등어, 휴지, 물티슈 이런 작은 제품들이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다 보면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라면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더라 하면 라면 주문 들어오고 커피 마셔봤더니 너무 좋더라 커피 주문 들어오고 그죠? 이번에 또 이제 그 동서식품인가 거기에서 이제 커피에 실리콘 물질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제 전수조사한 게 아니고요. 샘플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이제 실리콘 성분이 나왔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이번에 발견돼서 그렇지 모르잖아요. 그전에도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면서 커피를 우리 애터미 커피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이런 정보와 함께. 그러다 보면 그 선물을 받고 이렇게 재주문 들어오는 경우를 저희는 많이 겪었어요. 저희는 누군가한테 제품 전달을 할 때 폼크렌즈 하나를 전달하더라도 전달하면서 라면 한 2개 정도를 줬어요. 4개 안 줍니다. 4인 가족이니까 4개를 주는 게 아니고 2개만 딱 줬어요. 왜냐하면 4인 가족이 2개를 끓여 먹고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거 맛있는데 몇 개 없네. 이거 양이 얼마 안 돼. 그러면서 좀 이거 좀 주문해봐. 이러면서 이제 남편분이나 아니면 애들이 엄마 이거 좀 주문해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고등어도 얼려가지고 한 2마리 정도 이렇게 드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주문이 들어와요. 주문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택배를 보낼 때 옆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충전재를 넣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라면 넣고 뭐 물티슈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보내줘요. 그러면 택배 잘 받으셨어요? 우리가 원래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먼저 전화 연락이 와요. 뭐 이런 걸 많이 보냈냐고. 아이고 내가 주문한 것보다 더 많네. 막 이러면서 너무 기분 좋아하면서 여기 물티슈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지난번에 준 거 있잖아. 그건 너무 좋던데 그거 하나 좀 할게. 그러면서 주문이 들어오더라니까요. 저희는 진짜 많이 뿌렸어요. 많이 뿌리니까 많이 들어와요. 단순 노출 효과, 여러분. 이 단순 노출 효과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의 편이 많은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미팅을 할 때 나의 편이 많은 상황.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1대1이면은 설왕설래가 돼요. 근데 2대1, 스폰서와 나와 2명이서 한 명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또 잘 먹혀들고요. 3대1이면은 거의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자, 그래서 최소 2대1에서 3대1인 상황을 놓고 소비자 미팅을 하시라는 거고요. 요일별 정기적으로, 이게 정기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제품데이라든지 홈파티, 이렇게 정기적으로 여세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가까운 분들을 계속 초대하다 보면 그분이 계속 몇 번 오잖아요. 오다 보면 그 가까운 분의 또 가까운 분을 또 초대를 해요.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홈파티나 제품데이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리고 형편에 맞게
홈샵, 집에서 하거나 어디에서 할 때 꼭 제품 전체 다는 아니지만 주요 제품들,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 그리고 이런 제품들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홈샵을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관심을 가져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홈샵 이제 거실에 TV가 없고 거실에 이제 벽에는 이제 홈샵이 있고 이제 큰 탁자가 있어요. 이케아에서 산 큰 탁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손님을 이제 저희가 부르면 이제 이쪽 홈샵을 바라보고 이렇게 앉게끔 해요. 저희가 이제 그분을 바라보고 저희는 이제 홈샵을 등 뒤에 쥐고 이렇게 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저희하고 이런저런 미팅을 할 때 계속 홈샵을 쳐다봐요. 저기에 저거 뭘까? 이렇게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미팅이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요. 근데 있잖아요. 저기 동그랗고 동그란 저거 뭐예요? 저 궁금하네. 뭐 이렇게 이분이 미팅하는 내내 계속 그게 궁금했던 팩트. 그때 처음 나와서 이거요? 하면서 가져와서 자연스럽게 이거 뭐예요? 우리가 뭐 애터미 써보셨어요?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보여주고, 그죠? 보여주고, 사람은 이게 견물생심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활용하십시오, 이 부분. 그래서 많이 자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비자는 무조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팩이나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앉으면 집이나 아니면 센터나 뭐 이렇게 오면요. 무조건 그냥 팩을 이렇게 해줘 버렸어요, 저희는. 그걸 가장 이렇게 잘 실천한 데가 어디냐면 하와이 탑센터거든요. 이게 하와이 탑센터 같은 경우가 나중에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를 만들 때 오감을 통해서 카탈로그만 가지고 절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림만 보는 거예요. 제품을 만지게 하고 발라보고 먹어보게 하고 우리가 백화점 1층에 가면은 향수 코너 또 화장품 코너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 이런 여성용품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있는데 가면은 그 점원들이 그냥 멀뚱하게 쳐다보나요? 아니죠. 오세요. 발라보세요. 이거 맡아보세요. 공짜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겠어요? 오감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림만 보고 저 향수가 이런 향일 거야 느끼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애터미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홈클렌저 그것만 겉에 이것만 보고 그걸 만져봐도 잘 모르는데 그림만 보고 한다고요? 카탈로그만 보고 한다고요? 안 돼요. 오감으로 체험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팩이 마를 동안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때 사업 설명할 수도 있고 영상 하나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미팅할 때는 여러분 꿈도둑들을 드림 스틸러를 조심하셔야 돼요. 내 가장 가까운 배우자라든지 부모라든지 자녀, 친구나 직장 동료분들이 내가 정말 기대했던 사람들,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힘을 빼는 말이라든지 방해라든지 거절을 해버리는 경우 야 네가 무슨 1,000만 원이야 그 다단계야 너 쏘갔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비처럼 달라요. 왜냐하면 좀비가 서울 와서 나 좀비예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기대한 사람인데 확 힘을 확 빼버린다. 그러니까 좀비처럼 확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이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 가까운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고 거절을 해버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인간관계 잘못했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러면서 막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자신감도 하락하고 어떤 분 그래요. 저기 스폰서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봐요. 뭐 이런 분들이 그게 아니고요. 좀비 만나신 거예요. 좀비. 네. 사람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 뭘 하지 못해요?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 월 5천만 원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못할 일이거든. 그러니까 야 그거 안 되는 일이야.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일단 반대. 왜? 안 될 일이거든. 자기 생각에는 안 될 일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터미에 대한 확신으로 가보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방 백신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팬데믹을 이겨낸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도 맞았잖아요. 백신 맞으셔야 된다니까요.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100일 동안 우리가 제품형 미팅 참석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폰서하고 명단 작성하고 난 나중에
제대로 된 초대를 통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섣불리 막 너 애터미 아냐? 막 이렇게 막 너무 남발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인간관계가 자동으로 재정리됩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 하시다 보면 인간관계가 내가 너무 짝사랑했던, 나는 너무 이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100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나를 20점, 30점도 생각 안 한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진정한 친구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됐을 때 도와줍니다. 그럼 내가 뭐 해주면 돼? 회원가입 해줄까? 제품 써줄까?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요, 조금 여러분들의 성공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족들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크리스 가드너라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분이 윌 스미스가 주연했던 이제 이 그 영화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이제 이 영화의 이제 모티브가 되신 분인데, 이분 노숙자였어요. 노숙자 중에도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어떤 그 의료기 영업을 하면서 화장실에서 자고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사셨는데, 이분이 지금 2천억대 부자가 되셨어요. 이 2천억대 부자가 되면서 이분이 아들한테 항상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꿈이 있으면 그걸 지켜라. 네가 생각했던 그 꿈을 다른 사람들이 너 안 돼, 너 못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방향을 선택했다고 생각되면 그 방향을 확신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고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애터미 사업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향이에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향인데, 사람들이 그거 안 돼, 그 방향 아니야. 왜? 자기가 못할 거니까. 자기는 월 1,000만 원, 월 5천만 원, 월 1억 꿈도 안 꿔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반대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예. 그걸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이 크리스 가드너가. 그래서 우리가 예상 소비자 명단을 작성을 할 때는 이렇게 이름, 장소, 그리고 나와의 관계, 그리고 등급이 있어요. 등급은 A, B, C, D, E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회원가입 A 소비자는 이제 회원가입도 하고 오토 구매도 하고 수당도 받는 분. 이분은 이제 D나 E에서부터 시작하겠죠. E에서부터 시작해서 D, C, B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A 등급까지 이렇게 올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스폰서하고 같이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맥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비자 명단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 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4만 4천 명 정도의 그 소비자, 우리 좌우에 저희 그 멤버가 있는데 14만 4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저희 인맥을,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인맥을 이게 쭉 따져보니까 대략 한 50명 정도 돼요. 지금까지 누적. 그러면 그게 몇 프로인가 봤더니요, 0.02%? 0.03%? 1%도 안 돼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으로 성공했나요, 제가? 아니에요. 모든 애터미 성공자분들은 그 자기 아는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아는 사람은 일부고 우리가 처음 다 모르는 사람들. 그걸 조 지라드가 250명의 법칙이라는 자기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15년 동안에 13,000대를 팔았고 12년 연속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판매왕으로. 그러면 이분이 인맥이 13,000명이나 됐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분은 그 사람의 인맥에서 인맥, 소비자가 계속 소개를 시켜주게끔 본인이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한 사람한테 호감을 얻는 게 중요하다. 왜? 그 사람 뒤에 250명이 있기 때문에. 250명을 소개시켜 줄 거야 하는 생각으로 한 사람한테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하는 조문객 수가 250명 정도,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 수가 250명 정도라는 데 착안을 해가지고 한 명한테서 250명 정도의 잠재 고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고객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행동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트럭을 판매하셨던 분인데, 어떤 부부가 오셨대요. 와가지고 그분들은 누가 봐도 어떻게 이야기하는 들어보면 세단을 사고 싶어 하는 부부였대요. 근데 이분은 트럭은 그냥 한번 보러 왔구나,
이렇게 하찮게 치부한 게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트럭의 특장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 잘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서비스까지 이렇게 선물까지 이렇게 드리면서 아이고 다음에 또 혹시 트럭 사실 일 있으면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분이 결국은 트럭은 안 샀대요. 안 샀는데 이 두 분이 대화가 어떤 대화였냐면은 우리 트럭 살 사람 있으면 이 사람 소개시켜 주자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항상 고객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 조 지라드의 이제 250명의 법칙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좋아하는 영업사원으로부터 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애터미 제품 어떤 사람한테서 살려고 할까요? 예, 좋아하는 사람한테서 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분한테서. 우리 고객들한테 좋아하는 사람 되십시오. 처음에 뭔가 거절당하고 있잖아요. 뭔가 인맥들 찾아다니는데 자꾸 힘들어요. 아이고 나 만날 사람이 없어요. 만나서 무슨 이야기 이런 분들 보면은 소통법이 달라요. 강요의 마인드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거절받는 소통법인데요. 너하고 나하고 몇십 년 지기고 또 내 가족이고 내 여동생이고 내 남동생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고 내 직장 동료고 하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 마음으로 일단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강요하는 마인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절을 하게 되면요. 그분이 거절을 하게 되면은 내 감정이 상해.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두 번 못 가요. 기분이 나쁘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말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왜 안 움직여줘? 기분 나쁘네? 내가 기분이 나빠요. 내가 기분이 나쁘니, 그래, 너 두고 보자. 너 애터미 하지 마. 너 애터미 제품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이분한테서 제품이 못 들어가거나 회원가입이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너 끝이야. 장사꾼이. 판매 마인드. 이 강요의 마인드로 많은 분들이 가서 많은 분들이 사망했어요. 예. 가셔가지고 거절당하고 기분 나쁘고 두 번 다시 보나보자 이러면서 서로 상대하고 싸우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설득의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성공하는 소통법인데요. 거절한다고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왜 거절하느냐? 거절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거절하는 이유를 해결해 주려는 마음. 그러니까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애터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거절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감정이 상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소통의 중심이 누굽니까? 상대방 생각 중심을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좀 만나봐야 되겠네. 우리 사장님 제품만 좀 써주세요. 나를 위해서. 사업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사업가 네트워크 마인드로 우리 네트워크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편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만날 수가 있고요. 설득이 돼요, 여러분. 저도 설득이 된 거잖아요. 설득이 됐으니까 5년 만에 나갔죠. 스팸 문자 되시지 마시고요. 택배 문자 되세요. 반가워하는, 여러분들을 반겨주는 그런 택배 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보는 거죠. 안도현 시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그죠? 당신은 누군가한테 도움되는 사람이었나요? 스팸이었나요? 여러분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는데 누구 때문에 나의 포인트 올리려고 가나요? 그분한테 도움이 되니까 가나요?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애터미 사업을 전달을 할 때 내 파트너 한 명 더 생기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가나요? 그 마음보다는 이분이 애터미 사업을 해서 나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분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가시면요. 여러분들 거절당해도 거절로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연탄재처럼 한번 뜨거워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중간에 뭐 이렇게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어서 하겠는데 지금까지 이제 미팅 참석과 그리고 소비자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세븐코어를 이렇게 한 5년 만에 제가 정립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제품 회원과 미팅 참석 이 1번, 2번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파생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습관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애터미 사업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많은 거절이나 아니면 어떤 오해나 이런 걸 겪는 부분들이 극복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제품 회원과 미팅 참석에 대한 부분이 나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와 있는 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 세븐코어
이 부분을 또 습관을 하셔가지고 또 애터미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